이번 시간에는 두 개의 프로포셔널에 대한 비교에 대한 테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내용을 하기 전에 지난 시간 내용을 조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의 프로포셔널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xi가 바이노미얼 분포에서 석세스 프로버빌티가 p인 이 형태에서 뽑아진다고 가정을 하고, 이 P가 뭔지 모르니까 P를 테스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N개의 샘플을 관찰을 해서 Y를 뭐로 잡았냐면, 이 Xi들의, 베르놀리 추라이어인 이 Xi들의 N개의 썸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석세스 하면 석세스 되면은 1이 될 거고요. 페이저 하면 0이 될 거니까 이 xi들의 썸인 이 y는 석세스한 횟수의 수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n분의 y는 그러면 총 n번 시행해서 석세스한 것들의 수니까 프로포셔널을 에스티메이션 하는 형태로 에스티메이션 하는 하나의 에스티메이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을 그러면 보면은 이거는 분포가 어떻게 되냐면 실질적으로 by using central limit theorem에 의해서 CLT에 의해서 n분의 y는 근사적으로 어디로 가나요? distribution sense로 근사적으로 이거는 뭘 따르냐면 approximate normal distribution을 따르겠죠. 근사적으로. 그러면 이 자체가 x바니까 실질적으로 n분의 y의 평균을 뺀 거, 평균이 얼마인가요? 그러면 p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분사는 np가 되니까 루트 n분의 pq가 되니까 pq 이런 식으로 오겠죠. 이것이 어디로 간다고요? n 0,1을 따른다. as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래서 근사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가설 검증을 어떻게 하냐면 h0가 p가 p0다. 얼터너티브 하이포서시스가 p가 p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H0를 참이라고 가정을 하면 P가 P0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P0가 P가 P0로 간주가 되겠죠. Suppose H0 is true라고 하면요. 그러면 P는 P0로 취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더 크리티컬 리전이 뭐였냐면 타입 1을 리젝을 하고 타입 0를 리젝하고 타입 1을 받아들이는 에러니까 타입 1을 받아들이는 영역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냐면 n분의 y 이 값에 p 자리에 p0가 오겠죠. p0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루트 n분의 p0에 1-p0 q가 1-q니까 이 값이 alternative hypothesis가 더 큰 쪽이니까 right tail이 되겠죠. g 알파 이거보다 크거나 같을 때 리젝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역이 critical region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n분의 y 입장으로 쓰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alternative hypothesis가 다른 또는 two-side의 형태일 때는 또 적당히 modification이 될 겁니다. 자, 우선은 이런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프로포셔널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 두 개의 프로포셔널의 비교에 대해서 살펴보면, 두 개에 대한 가설 검증을 해보죠. 가설 검증을 해보면, y1하고 y2가 있는 겁니다. 두 집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y1 쪽에서는 이제 n1 한 번째 또는 y2에서는 n2 번째의 independent trial을 시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y1에서는 이제 success probability가 p1이고요. y2 집단에서는 success probability가 p2인 이런 바이노미얼 베르놀리 트라이얼을 y1에서는 n1번, y2에서는 n2번 시행을 한 거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다음과 같은 이제 통계적 가설 검정을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H0는 이 y1에서 일어난 이 두 개의 집단, 즉 y1에서의 success probability p1하고 y2에 대한 이제 success probability p2 두 개가 이제 같느냐 다르느냐 이걸 테스트를 해보는 건데 null hypothesis는 같다고 이제 세팅을 하고요. alternative hypothesis는 아니야, p1이 더 클 거야 이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p1 햇을 이제 관찰을 해보죠. 이거는 n1분의 y1이니까 이 자체는 정규 n1하고 n2가 가장 크면은 n1이 크면은 충분히 크면 이거는 표준적 정규 분포로 approximation 하겠죠. 그래서 success probability가 p를 따르고 이제 이 자체가 즉 x1 집단에 이제 x바 형태가 주어지니까 즉 success probability가 p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pq에다가 n1을 나눈 형태로 근사를 하겠죠. 똑같이 n2가 충분히 크면 n2분의 y2는 이제 approximate normal distribution을 따라가겠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차는 어떻게 되나요? 즉 여기 한번 써보면 n1 분의 y1에 빼기 n2 분의 y2면 이 두 개 인디펜던트하고 가정이 되어 있으면 이거는 근사적으로 p1 플러스 p2에 n1 분의 p1 1 마이너스 p1 플러스 n2 분의 p2 1 마이너스 p2 이런 형태의 정규 분포로 근사를 하겠죠. 그래서 조금 다시 써볼까요? 이게 너무 끝에서 써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겠죠. 뭐 밑에 쓰여져 있으니까 똑같이 어려울 건 없겠죠. 여기로 근사를 할 겁니다. 언제? P1하고 P2가 충분히 클 때, N1하고 N2가 충분히 클 때.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저걸 따라가니까 이제 여기에 이 레시오를 주면 이거에 저희가 잘못 썼네요. 여기에 마이너스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 파트에 P1 마이너스 P2가 되겠죠. 이 빼기니까 여기에 분사는 그대로 플러스로 바뀌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평균은 P1 마이너스 P2가 될 거고 분사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G가 뭘 따라하면 표준 정규 분포로 근사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H0를 리젝 시키고 H1을 언제 받아들이냐면 이제 이때는 이제 타입 1 에러가 돼서 이제 타입 1 에러의 probability가 significance 레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근사니까 approximate significance 레벨이라고 얘기를 붙이는 거고요. 이 에러는 H0가 참일 때 H0를 리젝하고 H1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alternative hypothesis가 지금 P1이 더 큰 방향으로 가 있잖아요. 즉 말하면은 P1-P2가 근사하는 게 이 값이니까 이 값이 더 오른쪽 테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표준 정규 분포에서 approximate normal distribution, standard normal distribution에서 표준 정규 근사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에서 G알파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영역으로 가는 확률이 되겠죠. 그러면 유의 수준을 알파로 가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이제 H0를 리젝하고 H1을 받아들이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P1 값을 모르죠. 두 개의 P1하고 P2가 같다는 것만 가정을 하고 참이라고 가정을 했지 두 개가
그 P1하고 P2 값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값하고 이 값, 이런 값들은 우리가 모르는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어떻게 넣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 거는 이걸 테스트를 하는 건데, 만약에, 조금, 저희가 잘못 썼네요. 여기서는 원사이드 테스트를 했는데, 지금 다시 투사이드 형태로 바꿨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에서 여기서는 이렇게 끊고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이런 값들을 우선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똑같이 테스트를 해서 요런 테스트를 한다. 뭐 또는 첫 번째 위에 테스트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값들을 어떻게 바꿀 거냐라는 건데, 이 값들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우선 P1하고 P2는 같다고 가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H0는 같다고 가정을 해 놓은 상태니까 우선 P1하고 P2는 같은 형태로 놓아서 어떻게 보냐면 이 파트는 이제 없는 형태가 되겠죠. 자, 같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값은 P1, P2 햇으로 바꿀 거고요. 여기 앞에 여기 형태로 이 P1, P1 햇에 P2 햇으로 들어올 거고요. 여기 파트는. 그러면 분자는 이 형태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분모는 이 값들은 우선 같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같은 베르놀리 트라이에서 나온 거잖아요. 서로 독립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토탈 양으로 취급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 P1하고 P2는 이 분모에 있는 P1, P2 이 값들은 다 같은 값으로 취급을 해서 P 햇을 어떻게 두냐면 N1 플러스 N2번 시행을 했죠. 그리고 관찰되는 양은 Y1 플러스 Y2가 되겠죠. 이 양을 P 햇으로 놓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에는 P의 값이 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리에 이제 분모 자리에 다시 보면 분모 자리에 여기가 자리에는 P1 햇이 들어오고 여기는 P2 햇이 들어오고요. 같다고 널 하이퍼시스 가정을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개 값은 같아서 PP로 같아서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P1, P2 요 자리에는 같은 P로 봐서 여기도 뭐 같은 P로 본다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 0이 되는 거고, 여기는 P를 이제 이그젝트한 P를 모르니까 그 값을 근사한 P 햇으로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근데 P 햇은 두 개 같다고 했으니까 같은 베르놀리 트라이에서 나오는 거니까 같은 전체 시행에서 Y1, Y2의 석세스한 횟수의 카운트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더한 것을 P 햇이라고 놓고 이렇게 P 햇으로 바꿉니다. 실제로 여기 같은 값 들어오니까 P 햇에 1-P 햇을 묶은 거죠. 그래서 묶으면은 N1분의 1 더하기 N2분의 1이 분모에 적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이제 가설 검증을 하면 되겠죠. 지금 테스트가 두 개 다른 예제를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위에까지의 예제는 여기까지 예제 하나고, 밑에 예제는 Alternative Hypothesis가 two-sided 형태로 주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위에 거나 밑에 거나 둘 다 전부 다 이제 어차피 null hypothesis는 같다고 되어 있으니까 P1, P2가 같다고 해서 분자의 P1, P-P2는 0으로 없애고 분모의 P1, P2는 같은 값 P로 넣는데 모르니까 이제 관찰된 횟수로 P 햇으로 넣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표를 볼 수가 있겠죠. 기각력을 찾는데 null hypothesis는 다 주어져 있고요. alternative hypothesis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alternative hypothesis를 지지하는 방향이 H0를 가정했을 때 H0를 기각하고
H1을 받아들이겠죠. 그럼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G값이 어떻게 되냐면 G값을 한번 써놓고 얘기를 하죠. N1분의 Y1 분의 빼기 N2분의 Y2 빼기 여기에 P1 P2가 들어오고 여기에 N1분의 P1 1 P1 그 다음에 N2분의 P2 1 P2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H0는 항상 참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null hypothesis를 리젝하고 alternative hypothesis를 받아들이는 그 영역을 이제 critical region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우선은 H0를 참이라고 가정한 데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타입 1 에러가 발생하는 그 영역을 이제 critical region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null hypothesis는 가정을 해야 되니까 이 자체는 이제 참이라고 가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P1하고 P2는 같다고 하고 그걸 P라고 잡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 같은 값이니까 0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도 실질적으로 같은 값으로서 P가 온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P 값을 모르잖아요. 같지만 모르니까 이 값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근사를 어떻게 처리하냐, Ps를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success probability니까 n1 플러스 n2번 같으니까 같은 베르놀리 트라이어에서 나온다고 했죠. 총 n1 플러스 n2번 시행해서 success한 횟수는 y1 플러스 y2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을 ps로 놓고 다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이제 p1에서 나온 해시라고 보고 이거는 p2에서 나온 해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분자는 p1 햇 마이너스 p2 햇이고 분모 자리는 p 햇 자리가 이런 식으로 다 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null hypothesis를 지지하는 방향, alternative hypothesis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해서 critical region이 생기는 거니까 그쪽 영역을 significance 레벨의 알파 형태니까 알파 확률로 만들어주는 그 threshold, 그 경계값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자체가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P1 값으로 더 지지한다는 얘기, P2보다 크다는 얘기는 P1 P2가 더 0보다 큰 영역, 즉 오른쪽 테일로 저희가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요 오른쪽 영역이 알파가 되는 요 G알파를 잡으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P1 P2가 빼면 음수니까 레프트 테일로 이제 더 영역이 들어와야지 이제 H0를 리젝하겠죠. 그러면 레프트 테일로 들어오는 이쪽 영역이니까 이쪽 영역이 들어오려면 이쪽이 알파가 되는 significance 레벨이 알파가 되는 이 값은 마이너스 G알파가 되겠죠. 그렇게 들어올 거고요. 세 번째는 양쪽 두 개가 다르니까 양극단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significance 레벨을 알파로 만들어 주려면 대칭적으로 이제 왼쪽에도 2분의 알파 영역이 생기고 이쪽도 2분의 알파 영역이 돼야지 그쪽에 들어와야지 두 개의 합이 알파가 되어서 significance 레벨이 알파를 유지를 시키겠죠. 즉 타입 1 에러의 확률이 이제 알파를 형태를 갖는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쪽에 2분의 알파가 영역이 되는 이 값은 마이너스 g의 2분의 알파가 될 거고 이쪽도 g의 2분의 알파니까 즉 절대값이 g의 2분의 알파보다 큰 쪽의 영역이 이제 크리티컬 리전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반대쪽 영역은 이제 H0를 리젝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볼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세타를 우리가 이제 세타의 하나의 에스티메이터, 뭐 예를 들면 맥시멀 라이클리드 에스티메이터나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나 여러 가지 형태를 썼었죠. 이제 메서드 오브 모멘트 형태의 에스티메이터나 이런 다양한 것들인데 여튼 세타를 에스티메이션하기 위해서 세타 햇을 쓰는데 이것은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조금 전에 뭐 센트럴 리미트 세럼에 의해서 근사가 됐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unbiased estimator 형태로 쓰는 거죠. 보통은 maximal likelihood estimator를 많이 쓸 건데 그 자체의 기대값을 구하면 세타가 나와서 unbiased estimator 형태가 같이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평균은 세타가 되는 거고 분산은 뭔지 모르겠지만 세타 햇에 대한 분산 형태로 근사를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고 하면 그때 이제 H0 요 형태 세타 제로가 주어진다. 이 세타가 뭔지 모르지만 세타 제로가 주어진다고 하는 이 세타 제로가 된다는 이 널 하이퍼서시스를 리젝하고 싶은 겁니다. 뭐에 이제 대응해서냐면 세타가 이제 세타 제로가 아니다는 여기에 이제 대항해서 이제 이것을 리젝하는 겁니다. 근데 시그니피컨스 레벨은 어느 정도냐면 알파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근사니까 approximate normal distribution을 따르니까 approximate 알파라고 썼죠. 그럼 언제 리젝을 하냐면 저 통계량에서 보면은 세타 햇에서 빼기 세타를 해야 되겠죠. 평균이 세타니까. 그리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 세타 햇의 이 형태 값이 되겠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와이드니까 세타 햇에 대한. 자, 이 값이 더 투사이드니까 이거의 절대값이 g의 2분의 알파보다 크거나 같을 때 리젝을 하겠죠. 자, 이거보다 크거나 같을 때 리젝을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 통계량이 우리가 어떤 값을 관찰했잖아요. 그 관찰된 이 세타 제로 값이 어디에 안 들어와 있어야 되냐면 이거 바뀌니까 이걸 적당히 써보면 세타 값은 실질적으로 세타 햇에 마이너스 g의 2분의 알파에 시그마 세타 햇 그 다음에 세타 햇에 플러스 g의 2분의 알파에 시그마 세타 햇 요거 밖에 들어와 있어야지 우리가 H0를 리젝하고 H1을 이제 받아들이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어떤 통계량으로 측정을 해서 관찰을 했죠. 관찰을 하면 이제 어떤 세타 제로라는 이런 값이 관찰이 된 겁니다. 그 관찰된 값이 어디에 안 들어와야 되냐고? 여기에 안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게 돼 이거의 여집합이 이제 시그니컨스 레벨이 크리티컬 리전이 되니까 거기에 들어와야 되니까 이거 여기에 안 들어오는 형태, 크리티컬 리전의 형태에 있어야 되니까 아닌 형태면 이 H1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해서 H0를 리젝을 하는 거겠죠. 자, 그때 이 이제 레이시오 형태인데 이 시그마 세타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면 앞에도 P1, P2도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P1, P2 이런 형태니까 어떤 패러미터, 알려지지 않은 패러미터죠. P1, P2 확률을 모르니까 그런 거에 이제 의존하는 형태, 의존하는 어떤 형태로 주어져 있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의존하는 형태로 주어져 있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unknown 이제 패러미터에 영향을 받으니까 이제 그것을 알고 있는 값으로 대체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값을 근사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근사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되어질 거고 실질적으로 이 근사량이나 아니면 이 세타 햇에 대한 이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 양을 뭐라고 하냐면 세타 햇에 대한 스탠다드 에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타 햇에 대한 스탠다드 에러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에 대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구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탠다드 에러 그러니까 표준 에러 표준 오차라고 봐야 되나요? 표준 오차가 이제 표준 오차는 뭐냐? 어떤 스태티스틱에 대한 표준 오차는 뭐냐? 그거에 대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다. 또는 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어떤 언노운 패러미터에 의존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놓은 형태로 근사한 형태로 대치를 시켜서 나온 이제 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에 대한 에스티메이션이다. 에스티메이트 값이다. 그런 형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스탠다드 에러다. 그
통계량, 세타 햇에 대한 통계량에 대한 스탠다드 에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에러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8.2 즉 평균에 대한 이제 가설 검정으로 평균에 대한 가설 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